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남편과 오순도순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애청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얼마 전 위암으로 투병하시던 시어머님을 떠나보냈습니다. 5년 넘게 모시던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마음도 다 추스르기 전에 배은망덕한 시누이와 한바탕 다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사이다 톡썰 구독자 여러분께 이 배은망덕한 시누이에 관한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가씨 바쁘세요? 어머님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톡 보시면 연락 좀 주세요. 바빠요. 톡으로 해요. 톡으로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전화 통화라도 가능할까요? 제가 언니처럼 그냥 얼레벌레 회사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아요? 바쁘니까 톡으로 하라고요. 어머님 위암이신 건 아시죠? 병원에서 어머님 얼마 안 남으셨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딸인데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올케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얼마 안 남았다뇨? 그동안 어떻게 보신 거예요? 어머님, 암 진단 받으셨다고 했을 땐 답장 한 번 없으시더니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지내신 거예요? 그야 뭐 제가 워낙 바쁘잖아요. 언니는 잘 모르시겠지만 디자이너는 해외에 쇼도 보러 다니고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엄마는요? 얼마나 남았대요? 한 달 정도 남으셨대요. 아, 당장 오늘 내일은 아닌가 보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어머님 사실 날이 한 달밖에 안 남으셨다는데 많이 아프신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어느 병원에 계신지 그런 걸 먼저 물어봐야 정상 아니에요? 아가씨, 정말 너무하시네요. 참나, 왜 이러세요? 어린애도 아니고 엄마야 뭐 사실만큼 살았고 난 내 살 길 살아야죠. 다른 사람들은 집안도 빵빵하고 부모님이 뭘 더 못해줘서 안달이라는데 그동안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올케는 우리 오빠 식당 덕분에 먹고 사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설마 그깟 병수발 좀 몇 년 들었다고 엄마가 남길 땅이니 건물이니 홀랑 다 먹을 생각은 아니겠죠? 그게 무슨... 정말 정 떨어지네요. 됐어요. 이럴 거면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연락 안 하면요? 언니 진짜 혼자 다 가져가려고 하나 봐요? 오빠가 그러자고 해요? 꿈도 꾸지 마요. 법적으로도 그렇게는 못해요. 시누이는 어릴 때부터 철이 없고 막 살기로 유명했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한 이후에도 어머님 돈으로 사업을 하다가 다 날리고 모델을 한다며 가짜 기획사에 사기를 당하고 다 가족들이 도와주는 게 없어서 자기가 이렇게 사는 거라며 뻔뻔하게 화를 내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곤 했었죠. 그러더니 디자이너 공부를 할 거라며 다짜고짜 저희 부부에게 시어머님을 모시라고 하고는 해외로 떠나더라고요.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님이 위암 진단을 받으셔서 여러 번 연락을 했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차라리 없는 셈 치고 사는 게 속 편하다며 잊고 지냈었네요. 그렇게 서로 알아서 각자 인생 살았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시어머님이 위독하신 건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연락했더니 저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보, 아가씨한테 어머님 얼마 안 남으셨다고 연락했었어. 뭐? 언제? 그 자식 뭐래? 엄마 걱정은 해? 아니, 그게 자기 몫에 유산 받아야겠다고 하더라고. 어머님 괜찮으시냐고 한번 묻지를 않더라고. 뭐야? 당신 그게 지금 정말이야? 아직 어머니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걔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 아무리 내놓은 딸이라지만 자식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러게, 나도 처음에 메시지 받고서 손발이 떨려서 혼났어. 당신 동생이라 뭐라 말은 못했지만 정말 너무한 것 같아. 걔는 내 동생도 아니야. 의절한 지가 언젠데 동생은 무슨. 이 자식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사는구나. 당신도 많이 놀랐겠다. 그러고선 또 뭐라고 안 했고? 에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이럴 거면 그냥 연락하지 마시라고 했어. 그랬더니 연락 안 와? 혼자 뭐라고 더 하긴 했는데 답장 안 했어. 말하는 꼴을 보니까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양이던데 무슨 일 날까 걱정이야. 걔한테 또 다시 연락 오면 나한테 이야기해줘. 응, 그럴게.
어머님은 좀 어때? 휴, 똑같지 뭐. 방금 미음 좀 드시고 이제 잠드셨어. 여보 아직 식사 못했지? 나 금방 들어갈 테니까 같이 저녁 먹자. 그래, 간단하게 식사 준비해 둘게. 천천히 와. 옳게. 근데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무슨 소리예요? 올케랑 오빠 말이에요. 우리 엄마. 올케랑 오빠가 간호 제대로 못해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사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제때 가서 좋은 치료 받았으면 엄마가 벌써 위독해졌을 리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5년 전에 우리 엄마 분명히 건강했는데 얼마 뒤에 위암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또 한 달 남았다니. 우리 집에 암 걸린 사람이 없었는데 이게 말이 돼요? 오빠랑 올케가 엄마 제대로 안 돌봤으니까 이 사단이 나죠. 솔직히 말해봐요. 엄마가 남길 재산이 탐나서 가실 날 앞당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일부러 아픈 거 방치하다가 병원 간 거죠? 정말 듣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네요. 이봐요, 아가씨. 어머님, 아직 살아계시고요. 재산 같은 거 탐나지도 않아요. 저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머님 돌봤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루라도 더 사실 수 있도록 뭐든 다 할 거라고요. 아가씨, 진짜 무슨 염치로 그런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재산 탐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분명? 나중에 말 바꾸기 없어요. 저 이거 캡처했어요. 나한테 얼마나 넘겨줄지 오빠랑 잘 얘기해봐요. 양심이 있으면 알아서 잘 이야기할 거라고 믿어요. 댁 때문에 우리 엄마 일찍 돌아가시는 거니까 말이에요. 알겠어요? 언니 때문에 저 이제 고하잖아요. 서러운데 돈이라도 있어야죠.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아가씨가 좋은 사람 아닌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파렴치한 인간이었을 줄이야. 제발 그만 연락하세요. 시누이는 그 뒤로도 몇 번씩 연락해서 시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유산이 어느 정도 되냐, 자기한테 얼만큼 줄지 정했느냐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시어머님 병세는 나날이 안 좋아졌고 회사 다니랴 병간호 하랴 남편도 점점 지쳐갔어요. 긴 병에 장사 없다잖아요. 그런 남편에게 시누이가 했던 말들을 일일이 전달할 수 없어 혼자 참았었는데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결국 남편에게 시누이가 또 연락이 왔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아가씨한테 좀 전에 연락 왔었어. 희주가? 먼저? 걔가 이번엔 뭐래? 우리가 어머님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위독해지신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 그러더니 또 어머님 유산 얘기를 꺼내더라. 아직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한 소리 했더니 당신이랑 상의해서 자기 목 제대로 계산하래. 아주 신신당부를 하더라고. 아가씨, 정말 왜 그러는 거야? 그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연락할게. 이 자식 나한테 연락하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괜히 당신 괴롭히고 있네. 미안해 여보. 내가 다시는 연락해서 헛소리 못하게 단단히 뭐라고 할게. 언니가 오빠한테 다 일러 바쳤어요? 내가 오빠랑 상의하라고 했지. 언제 내가 한 말 그대로 읊으라고 했어요? 오빠 앞에서는 못할 말이었나 봐요. 저는 아가씨랑 더 할 말 없어요. 오빠랑 이야기하세요. 왜 제3자인 척을 해요? 언니도 우리 엄마 아프게 한 당사자잖아요. 게다가 우리 엄마 유산도 같이 쓸 사람이면서 왜 나가요? 이렇게 된 김에 다 같이 이야기해요. 너 갑자기 연락 끊고 해외로 나가버린 다음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알아? 그런 놈이 이제 와서 그게 할 소리야? 너 같은 것도 자식이라고. 아픈 와중에도 네 걱정하셨던 엄마가 불쌍하다 불쌍해. 뭐래? 엄마랑 오빠가 얼마나 나를 멸시하고 싫어했는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제 와서 좋은 엄마, 좋은 오빠 코스프레라도 하려는 거야? 관둬. 역겨운 말 좀 그만해. 걱정은 무슨. 됐고 엄마 얼마나 더 사신대? 야, 너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짐승 새끼들도 제 부모한테 그딴 소리는 안 짓거려. 이게 지 오빠, 새언니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지금까지 엄마 모신 게 누군데. 연락 한 번 없던 기집애가 무슨 유산 타령이야? 5년이나 잠수 타다 와서 막말하는 놈이랑 나눌 유산 없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오빠 웃긴다. 그게 속셈이었지? 지금까지 엄마가 내 엄마였어?
오빠한테만 따뜻하고 안쓰러운 엄마였지. 나한테 엄마가 뭘 해줬다고. 이제라도 엄마 노릇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갈 땐 가더라도 딸한테 돈이라도 몇 푼 쥐어줘야 부모 아니야? 그리고 막말로 장남이 부모 모시는 건 당연한 일 아니야? 남들 다 당연히 하는 거 해놓고 무슨 유세야. 그건 그거고 유산은 유산이지. 너한테는 한 푼도 못 줘. 엄마 건물이고 땅이고 다 기부하는 한이 있어도 너한테는 안 준다고. 네가 의절하고 나간 게 자그마치 5년이라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후회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저딴 말이나 짓거리면서. 네가 뭐라도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나 참. 그게 어디 오빠 마음대로 될 것 같아? 공부 좀 하세요. 무식한 사람들이랑은 대화가 안 통한다니까 정말. 몇십 년간 연락 끊었어도 호적으로 이어져 있으면 나한테도 유산 상속 자격이 있어요. 이 사람아.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화만 내고 있어. 됐고.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분할 똑바로 해서 알려줘. 지저분하게 만들지 말고 깔끔하게 가자고. 알겠어? 너 정말 인간 새끼가 아니구나.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아이 참. 정말 말이 안 통하네. 말귀가 어두운 거야? 이해력이 달리는 거야? 법적으로 나한테도 유산 상속 지분이 있다고. 어디 변호사 사무실이라도 전화해서 물어봐라. 이 무식한 인간아. 화만 내지 말고. 자꾸 이런 식으로 굴면 내가 엄마 병원에 직접 찾아간다? 의절한 딸내미가 갑자기 병실에 들이닥치면 가뜩이나 위독하신 엄마가 얼마나 심적인 타격이 크시겠어. 안 그래? 너무 놀라서 돌아가시면 어쩌냐고. 그럼 불상사 만들기 싫으면 처진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아가씨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정말 얼마 안 남으셨다고요. 병원에 직접 오신다고요? 그게 협박이에요? 그렇게라도 어머님 마지막으로 뵙고 가세요. 그러다 나중에 천벌 받아요. 천벌? 천벌은 언니랑 오빠가 받겠죠. 우리 엄마 암 걸리게 한 게 누군데. 언니 오빠가 이런 식이면 저 정말 엄마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 와라 와. 땡땡 병원이니까 오던지 말던지 너 알아서 해. 아가, 혹시 희주 만났었니? 어머니, 갑자기 아가씨는 왜요? 아가씨 보고 싶으세요? 희주가 좀 전에 찾아왔었다. 네? 괜찮으세요, 어머니? 놀라지 않으셨어요? 아가씨가 별 말씀 안 하셨죠? 희주가 무슨 말을 했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정리해놨어. 네? 그게 무슨... 어머니 우선은 푹 쉬세요. 퇴근하고 병원으로 갈게요. 신우이는 저희와 대화 후 며칠 뒤 정말로 병원으로 시어머니를 찾아갔더라고요. 하필 저희 부부가 회사에 있던 시간에 들려 어머님께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일부러 저희가 없는 시간에 골라 찾아갔던 것이었겠죠. 정말로 신우이의 등장이 시어머님께 큰 스트레스였던 것인지, 마지막으로 따님을 보셔서 눈을 감으셨던 건지, 신우이가 다녀간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을 병원에 다니면서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도 정말로 시어머님이 떠나시니 잠도 오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남편도 장례식에서 내내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빈소를 지키지도 않고 인사만 하곤 가버리더군요. 시어머님이 인복이 많으셨는지 조문객들이 많아 신우이에게 신경 쓸 겨를은 없었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슬픔을 추스르려고 할 즈음 신우이의 횡포는 다시 시작되었어요. 유산을 내놓으라고 쉴 새 없이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유산 내놔요. 장례도 다 끝났는데 유산 정리 안 하고 뭐해요? 아가씨 어머니 보낸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러세요.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참나, 시간 끌다가 안 줄 거잖아. 내가 당신 같은 사람 한두 번 겪는 줄 알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어머님 돈으로 사기칠 사람으로 보이세요? 사기칠 사람으로 보여. 나 산전수전 다 겪었어. 그 더러운 속셈에 내가 넘어가 줄 줄 알아? 아가씨, 아무리 돈이 탐나도 그렇지. 예의 지켜서 말하세요. 저라고 아가씨한테 꼬박꼬박 존댓말 하고 싶은 줄 아세요? 오호, 이제 점점 본색이 나오시네. 그럼 너도 말까? 까라고. 속 시원하게 깔 것 까고 정리하자고.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어머니 보내고 이런 동생 꼴까지 봐야 하는 내 남편이 불쌍해서 참고 있으니까 사람이 우스워 보이세요? 우습네. 유산 관심 없다더니 막상 우리 엄마 죽고 나니까 내놓기 싫어? 한 입 가지고 두말하면 안 되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제 4호. 너희 부부 노인학대한 거야. 우리 엄마 아픈 거 방치하다가 뒤늦게 병원 보낸 거지? 이거 존속학대 치사야. 내가 너네 고소하고 유산 다 빼앗을 거야. 노인학대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제가 뭐 어떻게 학대를 했는지 아가씨가 알면 말해보세요. 아프신 어머님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병원에서 간호한 게 학대인가요? 첫째, 건강하던 엄마가 너희 부부네 집으로 가자마자 아파졌고, 둘째, 요즘 암은 완치도 가능하다던데 5년 만에 죽어버렸고, 셋째, 니들이 밥도 안 줬는지 빼빼 말라버린 엄마 모습. 사진 보이지? 우리 엄마 마른 거 봐. 니들이 사람 말려 죽인 거잖아. 나한테서 엄마 빼앗아 가놓고 지금 유산까지 한 푼도 안 주고 다 빼앗겠다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다가 갑자기 아플 수 있고요. 위암으로 죽는 사람들 아직도 많아요. 게다가 어머님은 고령이셨고요. 다른 암도 아니고 위암이에요. 위암 말기 환자가 마른 건 상식 아닌가요? 저희 부부가 언제 아가씨한테 어머님 병원비 달라고 한 적 있었나요? 아가씨 돌아온 뒤에 어머님 간병하라고 한 적은 있고요. 그동안 어머님 모시는데 하나도 보태주신 거 없잖아요. 장남이 엄마 좀 모신 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런 말 나한테 해봤자야. 그건 사회적으로 당연한 일이고 나는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걸 요구하는 거라고. 노인학대라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니 황당했습니다. 더는 말 섞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답을 하지 않았더니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톡으로도 이렇게 열이 받고 말문이 막히는데 전화는 어떻겠어요. 받아봤자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받지 않았더니 부재중 전화를 수십 통을 넘기더라고요. 남편과 같이 있을 때도 계속 핸드폰이 울리는 바람에 남편도 모든 대화를 알게 되었죠. 당신 그동안 희주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이제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했다는 게 뭔지 나 알게 됐어. 무슨 말이야? 그냥 아가씨 잘 타일렀다고 하신 거 아니었어? 정리라니? 늙으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말고 얼른 떠나야지 하면서도 너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 삶의 미련을 보였던 것 같구나. 몇 년이나 지극정성으로 아픈 노무를 보살펴준 애미 덕분에 후회 없이 살고 간다. 며칠 전 갑자기 희주가 찾아와 유산 이야기를 꺼냈다. 미운 딸도 딸이라고. 오랜만에 보니 반갑더구나. 동시에 동순에 해를 주진 않을지 걱정이 되어 그동안 숨겼던 사실을 알리고 떠나려 한다. 사실 희주는 친딸이 아니다. 재혼할 때 희주 아빠가 데려온 딸이었지. 정말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키웠지만 내가 떠난 뒤에 너희까지 희주를 맡을 의무는 없지 않겠니? 변호사를 통해 다 정리를 해놓았으니 희주 걱정은 말고 내가 떠난 뒤에는 이제 아이들과 여행도 다니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란다. 희주가 내 친동생이 아니래. 어제 변호사가 연락이 왔더라고. 어머니가 우리 모르게 가족관계도 정리해놓으셨던 모양이야. 무슨 말이야. 나 이해가 잘 안 돼. 당신이랑 아가씨 어릴 때 사진도 다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알고 있었어? 나도 이번에 알게 됐어. 아버지가 재혼하실 때 희주를 데려왔다고 하더라고. 그때 희주는 1살이었고 나도 3살이라 전혀 몰랐어. 아마 희주도 모르지 않을까? 어머니가 언질조차 하신 적이 없어서. 정말 상상도 못했어. 어머니는 언제 호적까지 파신 거야? 아가씨 충격 받으시겠는데? 희주가 지난 몇 달간 당신한테 한 짓을 봐 충격을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호적 파인 걸 보면 더는 당신 못 괴롭힐 거야. 시누이가 시어머님의 친딸이 아니었다니 정말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한 것 같아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데 어머님이 법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을 해놓으셔서 저희가 할 것은 이제 아가씨에게 알리는 것 뿐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아가씨라는 호칭도 필요 없지만요. 아직도 꾸물거리고 있어? 당신들 자꾸 이런 식이면 나 변호사 부를 거야. 유류분 반환 청구권 알지? 니들이 다 가져갔어도 내가 되찾을 방법이 있다고. 니들?
이제 말까지 놓아? 너 눈에 뵈는 게 없어? 나 눈에 뵈는 거 돈 말곤 없어. 니들이 도둑질한 내 유산 내놔. 이 도둑년 놈들아. 도둑? 그래도 지금까지 동생이라고 같이 자란 정이 있어서 참았는데 너 안 되겠구나. 안 참으면 네가 어쩔 건데? 뭐 치기라도 하게? 만나서 한 대 치던지. 그것도 폭행죄로 신고해버리게. 이게 뭐야? 당신 이제 우리 가족 아니라고. 어머님도 당신 엄마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가 말해봐. 저 여자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내 아내한테 저 여자라니. 끝까지 말 그대로야. 너 우리 가족 아니야. 유산 주기 싫어서 이런 짓까지 벌였니?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 내가 소송 걸 거야. 소송 걸 거라고. 의미 없을 거야. 너 아버지가 데려온 아버지 전 첫 딸이야. 어머니 아버지는 재혼하셨던 거고. 네가 이럴 걸 아시고 어머니가 그렇게 아프신데도 법적으로 다 정리해 놓으셨어. 알아? 네가 소송을 하든 뭘 하든 다 의미 없다고. 애초에 우린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니까. 마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그런 말 못 들었어. 엄마 아빠 재혼인 것도 들은 적 없다고. 그럼 난 뭔데? 난 뭐냐고. 그래, 네가 그렇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무도 눈치 못 챌 정도로 엄마가 널 친딸처럼 잘해줬는데 네가 사람 새끼야? 엄마 가시는 날까지, 아니 장례식에서도 끝까지 눈물 하나 안 흘리고. 다 자업자득이야. 천벌 받은 거야 너. 조작이야. 나 못 믿어. 변호사 통해서 다시 말해. 변호사 통하던지 판사를 통하던지 아가씨 알아서 하세요. 가족도 인간도 아닌 것한테 줄 돈은 10원 한 장 없으니까. 그 뒤로 신우이는 한참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생 친엄마로 알고 살았던 시어머님이 친엄마가 아니었다는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유산을 받을 수 없다는 충격이 더 컸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언니, 우리 엄마 어디에 묻었어요? 아가씨가 이제 와서 그건 왜요? 사과라도 해야죠. 지금까지 저 잘 키워주셨다고. 전 정말 몰랐어요. 아가씨, 어머니 땡땡납 꼴당에 계세요. 언니 고마워요. 저 엄마한테 인사하고 올게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충격적인 사실에 신우이가 드디어 정신을 차린 줄 알았었는데요. 신우이는 끝까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빠, 나 엄마한테 다녀왔어. 애들 엄마한테 들었어. 이제라도 잘했다. 그래서 말인데 내 목 줄 수 있어? 엄마가 여태까지 아무도 모르게 나 친딸로 키운 걸 보면 엄마도 분명 날 딸로 생각한 거잖아. 그럼 내 목 줘야 하는 거 아냐? 너 정말 끝까지 그게 할 소리야? 아가씨, 어머니 편지까지 보여드려요? 어머니가 왜 호적까지 파셨는지 모르시겠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가씨가 저희 부부 힘들게 할까봐 어머님이 다 정리하고 가신 거라고요. 이젠 가족도 아니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사람은 안 변한다는 말이 있던가요? 신우이는 정말 끝까지 그놈의 유산을 달라며 변하지 않더라고요. 집 앞까지 찾아와서 고성을 치던 신우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를 통해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보여주고서야 저희는 지긋지긋하던 가짜 신우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몇 달간 장내에 신우이 소동에 머리가 깨질 것처럼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님이 저희를 생각해서 친딸처럼 키우던 딸을 호적에서 파버린 것을 보니 인과응보, 권선징악은 맞는 말이구나 싶네요. 혹시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 중에 인간 같지도 않은 가족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힘내시길 바랍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하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